수천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오래 사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왕, 황제,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장수의 비밀을 찾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불멸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일부는 크라이오닉스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크라이오닉스는 죽은 사람의 몸을 얼려서 언젠가 더 발전된 기술이 생기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불멸의 해답이 동물과 자연에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온 동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을 살아가는 생명체들도 있고 거의 늙지 않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능력을 인간에게 옮길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목록에서 첫 번째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발견되는 동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파고스의 거대 거북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서쪽 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여행자들이 이 섬에 대해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들이 섬에서 바로 눈여겨본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이곳을 돌아다니는 거대한 거북이였습니다. 이 거북은 평범한 거북이 아닙니다. 그들 중 일부는 100년이 넘게 살고 어떤 개체는 150년이 넘게 살기도 합니다. 즉, 어떤 거북이는 인간의 3세대나 4세대보다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거북이는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요? 2022년에 연구자들은 동물의 노화에 관한 가장 대규모 연구 중 하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종류의 파충류와 양서류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거북이는 가장 천천히 늙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나이가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도 해가 갈수록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더 천천히 약해집니다. 그들의 세포도 더 천천히 손상됩니다. 그들은 보통 나이 든 동물들이 겪는 문제를 더 천천히 겪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느린 신진대사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몸은 인간보다 더 천천히 작동합니다. 두 개의 전구를 생각해 보세요. 한 전구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켜져 있습니다. 다른 전구는 가끔씩만 사용됩니다. 어떤 전구가 더 오래 갈까요? 당연히 덜 사용하는 전구입니다. 거북이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몸이 더 천천히 작동하기 때문에 몸의 손상도 더 천천히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이 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거북이의 두껍고 단단한 등껍질은 단순히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등껍질은 사고나 다른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죽을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자연에서 더 안전할수록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진 이유는 론섬 조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거북이 때문이라는 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지는 갈라파고스의 한 종류 거대 거북이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개체였습니다. 그가 2012년에 죽었을 때 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과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의 DNA에서 샘플을 채취했고 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독특한 특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거북이들이 몸의 손상된 부분을 더 잘 회복하도록 돕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일부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이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질병들도 포함됩니다. 발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거북이 몸에서 세포가 손상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몸이 이를 더 빠르게 제거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마치 과일이 썩기 시작할 때처럼 말이죠. 만약 그 과일을 바구니에서 바로 꺼내면 다른 과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거북이의 몸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세포를 더 빠르게 제거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몸에서 질병이 퍼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오늘날까지도 거대 거북이를 계속 연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는 동물이 왜 나이를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라파고스의 거대 거북이가 아무리 놀랍더라도 이것이 우리 목록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북극의 바다 밑에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것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느리게 움직이고 조용하며 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나라들보다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이 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상어 중 하나입니다. 백상아리처럼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 상어는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깊고 매우 차가운 바다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어가 유명하고 과학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이 때문입니다. 2016년에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그린란드 상어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입니다. 척추동물이라는 것은 척추가 있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인간, 새, 물고기,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 그린란드 상어는 수명 면에서 가장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그린란드 상어는 최소 272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거의 400년까지 산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이가 많은 개체도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200년이 넘게 산 그린란드 상어가 있다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지상에서는 세상이 변해가고 있지만 이 상어는 얼음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상어의 나이를 알게 된 걸까요? 가끔은 몸의 단단한 부분에 있는 고리 같은 것을 세어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요.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를 볼 수 있어서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린란드 상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상어의 몸에는 부드러운 부분이 많고 나이를 쉽게 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상어의 눈을 살펴봤습니다. 상어의 눈 안에는 상어가 아직 태어나기 전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어가 자라면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몸 안에 있는 작은 기록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학자들은 탄소연대 측정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탄소연대 측정은 남아있는 화학물질을 바탕으로 어떤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물의 나이를 알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28마리의 암컷 그린란드 상어의 눈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샘플 중 가장 큰 상어들은 나이가 3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마리는 나이가 272년에서 512년 사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린란드 상어는 가장 오래 사는 척추동물 중 하나로 간주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사는 환경의 추위입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북극과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곳에서는 많은 것들의 움직임이 매우 느립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성장도 느리고 에너지 소모도 느립니다. 그리고 몸의 움직임이 느리면 몸이 망가지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건 마치 휴대폰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고 금방 뜨거워지죠. 하지만 사용을 적게 하면 더 오래 갑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몸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 상어는 신진대사가 매우 느립니다. 신진대사란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진대사가 빠르면 몸이 에너지를 빨리 사용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리면 에너지를 더 천천히 사용하게 됩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몸의 움직임이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도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린란드 상어는 길이가 5m가 넘기도 합니다. 일부는 7m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마치 작은 배만큼 긴 상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커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상어는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상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상어의 속도는 시속 3km도 되지 않습니다. 이 상어는 사람의 보통 걸음보다도 더 느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에서는 항상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서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비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삶이 느립니다. 성장도 느립니다. 나이 드는 것도 느립니다. 2024년에 그린란드 상어의 신진대사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실험생물학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몇몇 그린란드 상어의 근육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상어가 나이가 들면서 몇몇 효소의 활동이 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효소는 몸 안에서 작은 도우미와 같습니다. 에너지 사용과 같은 신체의 여러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동물에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과정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상어에서는 연구자들이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어가 나이가 들어도 몸의 일부 기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자들이 이 동물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상어는 신체 기능이 느리게 저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린란드 상어가 불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상어도 결국 죽습니다. 이 상어는 질병, 사고, 굶주림, 환경 변화 또는 인간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에 관해서는 이 상어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릅니다. 이 상어의 몸은 아주 느린 속도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나이를 먹는 반면 그린란드 상어는 마치 천천히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상어를 연구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상어가 사는 곳 때문입니다. 깊고 얼어붙은 바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자연 서식지에서 자주 목격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상어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전 정보의 대부분은 잡힌 상어들로부터 얻은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린란드 상어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 때문에 이 상어를 잡았습니다. 1960년 전에는 상어를 더 자주 잡았습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간의 영향으로 개체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진지해집니다. 어떤 동물이 번식하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린다면 그 수가 줄어들었을 때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그린란드 상어는 성적으로 성숙해지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추정에 따르면 이 과정이 10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이 천천히 자라면 보통 그들의 개체수도 천천히 증가하게 됩니다. 즉, 많이 잡히게 되면 줄어든 개체수가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왜 오래 사는지 알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사라지면 자연이 노화에 맞서 싸우는 독특한 방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바다의 괴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상어도 아닙니다. 이 상어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비밀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바다 위에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다. 어떤 나라는 몰락하고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기도 합니다. 세대가 태어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차가운 북극 바다 속에서는 한 마리 상어가 천천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느리지만 그 몸에는 과학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장수의 비밀이 빠름이 아니라 느림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목록의 다음 생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블랙 코랄이라고 부릅니다. 코랄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맑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알록달록한 산호초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블랙 코랄은 다릅니다. 사실 겉모습이 완전히 검은색은 아닙니다. 보통 노란색이나 갈색 또는 황금빛 갈색을 띱니다. 하지만 단단한 내부 골격을 보면 그곳에서 검은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코랄이라고 불립니다. 수년 동안 이 산호들 중 일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다의 아주 깊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깊어서 햇빛조차 거의 닿지 않습니다. 그들의 서식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265년 이나 된 것으로 추정되는 흑산호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많은 고대 왕국들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변해가는 동안 이 산호는 바닷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매우 느린 성장 속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산호는 매년 몸집이 아주 조금씩만 자랍니다. 매일 바라본다면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계속 자라기 때문에 조금씩 커집니다. 마치 저금통처럼요. 매일 동전 한 개씩만 저금한다면 그건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하면 결국 큰 돈이 모이게 됩니다. 블랙코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조금씩만 자랍니다. 그리고 이 생물이 오래 사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생물은 바다의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환경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한 열도 없습니다. 얕은 바다처럼 강한 파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방해받는 일도 드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생물이 사는 곳은 더 조용하고 더 안전합니다. 또한 햇빛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대신 이 생물은 물에 떠다니는 작은 먹이를 먹으며 마치 먹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생물은 매우 어두운 바다 깊은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에게 블랙코랄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느리게 성장하고 안정된 환경 덕분에 매우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이것은 과학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동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4,000년이라는 시간도 우리 목록에서 가장 극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이것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뇌도 없고 심장도 없으며 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생명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극 유리 해면, 즉 거대 화산 해면이라고도 불리는 생물입니다. 이 해면은 남극 주변의 차가운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이 해면은 너비가 1m가 넘고 높이는 거의 2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유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이 해면의 수명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자들은 이 해면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면은 나무처럼 나이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면에는 해마다 셀 수 있는 뚜렷한 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양한 모델과 계산을 사용해서 해면의 나이를 추정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이 해면들 중 일부가 2만 년이 넘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그런 숫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과거의 해수면 변화 때문에 실제 나이가 더 낮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확한 나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해면 동물들은 정말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더 신중한 추정치는 대략 15,00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믿기 힘들 정도로 오래된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매우 느리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동물과 비교하면 해면 동물은 하루 동안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이를 쫓아다니지도 않고 적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해면 동물은 바닷속 바닥에 가만히 있으면서 물이 몸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물이 지나갈 때 해면 동물은 그 속에서 먹이를 걸러냅니다. 마치 자연의 필터와 같습니다. 해면 동물은 물을 몸속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섞여 있는 작은 먹이들을 걸러냅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해면 동물이 오래 사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유리 해면에 대해 또 하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생물의 몸에는 실리카로 만들어진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리카는 유리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몸 안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유리 해면이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들이 튼튼한 골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스펀지가 죽더라도 그 골격은 종종 바닷속에 남아 있습니다. 스펀지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몸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뇌도 없고 심장도 없고 눈도 없으며 대부분의 동물처럼 진짜 근육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자랄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몸이 없어도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시스템이 더 단순할수록 더 오래 지속됩니다. 과학자들이 자주 연구하는 또 다른 종류의 유리 해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너스의 꽃바구니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그 안에 작은 새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새우가 어릴 때는 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우가 자라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해면 안에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평생 그들의 집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 대신 새우들은 해면 내부를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두 생물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해면들은 바닷속의 일부가 되어 왔습니다. 해면이 죽으면 그들의 골격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골격은 다른 해면들과 작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면은 생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다른 생물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현재 남극 유리 해면은 과학에 알려진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5,000년도 우리 목록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소개할 생물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생물은 대부분의 동물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멸이라는 단어를 쓰게 만든 동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상어도 아니고 산호도 아니며 해면 동물도 아닙니다. 바로 아주 작은 해파리입니다. 이 해파리는 정말 작습니다. 사람 손톱보다도 더 작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모든 동물들 중에서 아마도 이 해파리가 가장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불멸 해파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 가지를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멸이라는 단어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해파리는 여전히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다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파리는 다른 동물과 달리 자신의 삶의 더 어린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해파리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면 마치 자신의 몸을 리셋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대부분의 해파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보통 해파리는 아주 작은 유기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해서 성체 해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생의 끝이 오면 죽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불멸의 해파리는 다릅니다. 이 해파리가 다치거나 배가 고프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바로 죽지 않습니다. 대신에 특별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해파리의 몸은 서서히 더 이른 생애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마치 노인이 갑자기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이 과정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해파리의 세포들은 자신의 역할을 바꿉니다. 그리고 성체 해파리로 남는 대신 더 어린 생애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그 후에 해파리는 다시 자라서 성체 해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동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이 해파리는 나이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이르는 반면 이 해파리는 더 어린 생애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이 해파리가 거북이나 물고기 또는 다른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면 그 생명은 끝입니다. 몸이 심하게 손상되면 역시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파리는 노화로는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절대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종은 1883년에 발견되었지만 과학자들은 이 해파리의 특별한 능력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수년이 더 지난 후에야 과학자들은 이 해파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1980년대의 연구자들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성체 해파리가 예상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신 이 해파리들은 다시 더 어린 생애 단계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동물은 불멸의 해파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해파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언젠가 인간에게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그 답은 아직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아직 이런 능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우리 몸 전체를 되돌려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해파리처럼 우리 모든 세포를 리셋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을 불멸로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파리가 어떻게 자신의 세포를 변화시키는지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노화, 손상된 세포의 회복, 그리고 일부 질병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의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여정 중 하나가 끝이 납니다. 한 세기 이상을 사는 거대한 거북이부터 수백 년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린란드 상어까지, 수천 년을 살아가는 흑산호부터 인류 역사의 많은 부분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르는 스펀지까지, 그리고 결국 아주 작은 해파리가 그들 모두 중에서 가장 독특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크지도 않고,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똑똑하지도 않지만 어쩌면 가장 놀라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본 모든 동물들 중에서 이 해파리가 인간이 오랫동안 꿈꿔온 것, 즉 노화를 피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삶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우리 행성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더 많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